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간신히 당선이 된 대표가 이렇게 전권을 받은 것처럼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왜 간신히 당선된 대표라고 얘기해서 그 대표를 모욕을 했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마어마한 표차로 당선됐다고 넉넉하게 당선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게 당무감사위원들의 명단을 밝혀라. 아니 왜 뭐가 무서워서 베일에 숨은 채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저는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서 새벽에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압적인 겁박에 의해서 좌초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대로 해보십시오. 저도 할 만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김종혁 최고님께 드릴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제 인물이시고 지금 굉장히 중심에 있으신 분을 오늘 고정이신데 사실 딱 타이밍에 맞게 저희 모시게 됐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죠. 예. 저도 뭐 어저께 징계 통보 받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뭐 공식적인 유튜브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최고님께 많이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네네. 뭐 기회가 저는 덜 갈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매우 자리는 불편해요. 미인증 패널하고 자꾸 방송하게 돼요. 그래 인증 패널하고 하고 싶으세요? 출연 기한 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몇 분이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차차 질문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제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이제 윤리위에 권고한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좀 결과 접하시고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전날 본인의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 그 임자도 죽이겠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센 표현이었죠. 오늘 저와 그 어저께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저에 대한 징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 관련된 당계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지한 상황에서 그런 글을 올려놓고 기자들의 전화를 일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징계를 강행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12월 10일 날 그쪽에서 저한테 출석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징계에 돌입했으니까 그 소명서를 내라. 근데 도대체 왜 징계에 들어갔는지 누가 예를 들면 문제를 삼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이전에 윤리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자마자 다시 표적 감사를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해서 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소명을 해라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0일 날 답안을 다 보냈는데 그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제 답안 그 소명에 대한 답안지를 답을 읽어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더라고요. 그냥 본인 얘기만 그냥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소명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뒷부분에 다 생략돼 있어. 그냥 저한테 보내왔던 소명 그 요구 자료서에 있는 그대로를 읽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소극적 침묵으로 우리 당대표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소극적 침묵으로 당대표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게 죄가 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분이 저거 읽어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주류였잖아요. 해방 이후에 그 주류였던 보수 정당의 수준이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침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직전에 이제 당무위에 직접 보내셨던 그 받았던 질문지와 그 답변을 이제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취지도 그러면 어쨌든 어제 발표에 대한 일종의 뭐 반박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좀 근거 자료로서 제시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취지로 좀 공개를 하신 그러니까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제가 그 소명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저에게 요구를 하는 징계 요구서가 왔다, 소명 요청서가 왔다는 걸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전체 내용을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보내면서 12월 10일 날 이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할까 하다가 네. 그래도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보기 전에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뭐고 제가 답을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아시고 네. 보시고 누구의 주장이 더 합당한지 이거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요. 당무감사위원들이 누군지를 저는 몰라요. 그렇죠. 네.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네. 그 6명이거든요. 그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7분입니다. 네. 근데 어저께 5분인가 모였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그분들이 누구고 그냥 그분들이 제가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보였고 누가 저에 대해서 얼마 구형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는 정보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재판은 전부 공개 재판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에 대해서 그렇게 2년이나 중징계를 내리는데 이른바 감옥 2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중징계를 내리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징계를 내렸는지조차 저는 모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공개를 해서 과연 그 누구의 저 주장이 더 옳은지를 국민들께서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저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게 그 당무감사위원들의 명단을 밝혀라. 아니 왜 뭐가 무서워서 베일에 숨은 채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 네. 원래 그것을 신원을 숨기는 건 사전에 찾아가서 나를 좀 봐주세요. 뭐 이러면서 로비를 할까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꺼리 낄 게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의 신원을 제가 알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분들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언제부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아니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답변서 보내신 거 네.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방송을 어느 정도 분위기에서 해야 될지 왜냐면 매우 불편하신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혼자 괜찮습니다.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면서 빵 터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좀 언더 찐윤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관계자 코멘트 따가지고, 그러니까 쌍권 말고 네. 실제 국민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찐윤이라고 할 때 찐자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징계사유에 넣어놨더라고요.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다 답변도 하실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뭐 무슨 대박, 뭐 친박, 멀박, 막 뭐, 그렇죠. 그다음에 용어가 많이 복박, 있었죠. 예. 쪽박, 뭐 하여튼 쪽박이라는 굉장히 말도 많았죠. 있어요. 쪽박이라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최소한 쪽윤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우리. 근데 찐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다 그냥 정치에서 수사로 많이 붙이는 워낙 표현인데. 언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었어가지고 그것도 예. 만들어낸 표현도 아니고 네. 언론에서 쓰고 써가지고 그게 화제가 돼서 그걸 찐윤이라고 표현한 건데 찐자 붙였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아무리 그래도 징계 사유가 얼마나 없길래 저런 것까지 갖다 놓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아마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쭉 올려놨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것과 답에 대한 것을 다 올려놨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제가 답에서도 얘기했지만 단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조목조목 답변을 다 네, 다 달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간신히 당선이 된 대표가 이렇게 무슨 전권을 받은 것처럼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왜 간신히 당선된 대표라고 얘기해서 그 대표를 그 모욕을 했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사실이거든요. 네.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는 63%의 압도적인 다수로 1차에서 네. 당선됐고 김기현 대표도 1차에서 50% 넘어서 당선됐어요. 장동혁 대표는 아니잖아요. 간신히 된 거죠. 2차까지 가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간신히 당선된 대표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대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0.73%로 가까스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네. 어떻게 그게 대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네. 얘기하는지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중세 시대에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 지구가 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됐지 않습니까? 너 왜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해서 신성을 모독했어? 이러면서 이걸 부인해. 네. 라고 계속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목숨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리고 천체가 도는 거지 지구가 도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한테 지구가 평평하다고 얘기를 해라. 왜 대표를 가까스로 당선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마어마한 표차로 당선됐다고, 넉넉하게 당선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웃음이 나와서 이거 진짜로 법정에 가서 만약에 이런 식의 그 네. 주장을 하면 제가 보면 그 재판장이 웃을 거예요. 무슨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참담하다는 건 어떻게 보수 정권에서 이런 질문의 내용도 어쩜 이럴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이호선 위원장도 법률가고 지금 네. 당 대표도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하다못해 민주당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뭐 정청원 대표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성 얘기들을 해요. 저도 뭐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패널이기도 하지만 네. 전 더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이라는 게. 예. 근데 그걸 비판한 발언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원권 정지 2년을 준다고 하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저는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비상계엄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사는 사람이 OECD 국가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헬리콥터로 국회의사당에다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다 군대를 파견한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민주주의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그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으로서의 국민의 기본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으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요구했던 무슨 뭐 그 시퍼런 배추잎 그 잉크가 인쇄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일장기처럼 도장이 뭉개졌다든가 혹은 이 선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대법원에서 그때 현장 검증을 해서 모두가 다 이게 헤드가 흔들리면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찍다가 이 잉크가 많이 흐르면 그렇게 일장기처럼 도장이 찍힐 수도 있고 접힌 자국이 없다고 했는데 그 원고 쪽에서 요구했던 전문가가 와서 현미경으로 다 살펴보니까 거기 미세하게 금이 다 가 있었고 그래서 다 기각이 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사람들한테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망상이 아니면 뭡니까? 근데 말씀하실 때 계속 불안해요. 왜요? 왜냐면 아직까지 윤리 결정이 네. 안 난 상황인데 아니, 그거는 윤리위원장 저는 뭐- 임명되면 당무위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권고받고도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출당이나 제명 조치 나올까봐 걱정이 될 지경이에요. 저는. 아니 그게요. 저 대한민국의 정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 국민의힘도 헌법 아래에 있는 정당입니다. 헌법적 질서를 준수하는 정당이어야 돼요. 저희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야 니네 무슨 특별법을 만들려고 그래? 이거 위헌적인 거 아니야? 네. 라고 얘기하고 무슨 사심제를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법을 지키는 그런 공화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이 옳지 않은 걸로 저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아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 당에서 내가 나중에 공천이라도 어떻게 좀 받아봐야 되니까 뭐 어떻게 그 거짓말이든 뭐든 당에 잘 보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바른 그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어쨌든 중징계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해졌겠지만 저희가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생각한 그 이유 한번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했습니다.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당원을 망상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뭐 최고님께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설명들도 계속 있었는데 사실 저도 눈에 띄었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사실 뭐 파시스트적이라거나 북한 노동당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 삼았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최고님의 답변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게 좀 설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다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일일이 문제를 삼으면 사실 방송 패널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약간 예전에 뭐 패널 인증대나 이런 것까지 좀 연장선에서 뭔가 보여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하고 저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네, 그렇죠. 비유를 들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했던 것은 아니 그렇게 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은 그 파시스트적인 거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당성이라는 얘기를 저는 진짜 몇십 년 만에 들어봤는데 당성이라는 얘기는 북한 노동당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놈의 당성 얘기를 하냐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그랬더니 이것이 당을 폄하한 것이다. 당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니 민주당 니네 이상한 법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스탈린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그 국민법정 이런 거 만들어서 비슷하게 가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98점 몇 프로 당선됐을 때도 그거는 북한 노동당에서나 당선되는 건데 그게 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서 저한테 문제를 삼아 본 적이 없어요. 조국 대표도 문제를 삼아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거는 정치 평론의 영역에서 그렇죠. 우리가 비유를 들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고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저도 공격하고 그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얘기한 이건 도대체 정치적 진흥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네. 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네. 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일부 그 내용 그러니까 징계 이유 중에는 이제 김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물 삼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건 좀 물론 그 김병국 저만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아, 그 제가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이거 좋을지 어떻게 해석해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정책 입지가 있으시... 없습니다. 저 지금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 무슨 정책 입지를 가지겠다고 당을 오히려 더 활용하거나 당을 비난하겠습니까? 오히려 사실 거꾸로 보면 당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배경에는 아까 이제 위헌 위법적인 개헌 문제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하지 못하는 이런 당의 모습이 네.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만드는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아까 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싶은 정당인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딱히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할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밖에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참 딱하기도 하고 돌로 쳐 죽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주인은 최소한 면책시켜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것조차 없이 다 죽여 뭐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당 안에 이런 당내 민주주의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금 이번에 당권 정지 2년으로 멈추지 않게 만드는
여기서 더 나갈 것 같다고 하는 불안감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저는 이호선 위원장이 얘기하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을 희생양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판은 장동혁 대표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원들을 계속 장외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에게 모두 뭐 몇 명 동원해 해서 데려다가 계속 장애 집회를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으로부터 두드려 맞고 지지도는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당을 이용하고 당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한테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 비판은요 장동혁 대표한테 하셔야죠. 제가 정치적 입지를 강화 아니 지금 다 쫓겨난 제가 무슨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에 이치에 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주장 계속하셔서 뭐 그 윤리위원장 뭐 얘기 들어보니까 윤리위원장을 또 굉장히 강성인 분을 또 임명을 하려고 한다. 뭐 이름까지도 좀 나오던데 그런데 여론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하실 대로 해보시는 거죠 뭐. 그 저는 닭의 목을 비튼다고 해서 새벽에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뭐 이런 식의 강압적인 겁박에 의해서 좌초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대로 해보십시오. 저도 할 만큼 하겠습니다. 네.